안녕하세요. IT조선 막대먹은 산업부의 이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노동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영입니다. 최근에 감기가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작년 말부터 해서 병원 다니고 올해 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간에 감기 아직 환자 초예요.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 올해 초예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가운데 지금 주제를 하나 던질 건데 이거 너무 좀 딱딱해요. 이게 뭐냐면 예.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요. 정부가요? 네. 왜요? 중심을 제대로 못 잡잖아요. 도저히 못 잡는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시작부터 뭐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하시는데. 근데 소비자들은 더 세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럼요. 이게 그 보편요금제가 사실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작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내세웠던 건데 네네. 기본적인 골자는 뭐 한 2만 원 정도의 합리적인 요금에 월 뭐 그 통화량 100분 뭐 저기 통화량 200분이었나요? 네, 200분. 통화량 200분에 뭐 데이터 1기가 정도, 네, 그 정도. 뭐 이 정도를 그 일반 국민들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제안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부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그것도 약하다. 더 좀 혜택을 더 줘라. 혜택을 줘라. 음. 그래야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가 내려간다. 저 데이터가 1기가가 뭐냐? 2기가는 예. 줘야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그런 얘기를 있죠. 하고 있고 이 통사는 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을 하냐 나중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실질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고 알뜰폰 업계 역시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면 우리는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다라고 음. 하면서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는데 정부는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제가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뭐 그러면 또 이게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자급제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자급제까지 포함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도 개인적으로 요금이 매달 6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월 2만 원에 1기가 월 2만 원에 요금제 내고 싸게 쓰고 싶죠. 근데 이거를 정부가 너무 이통사만 좀 압박하는 정책만 일관되게 펴지고 있지 않느냐. 이통사만 압박한다. 왜냐면 작년에 이제 선택약정 할인 요금제 이제 할인율 상향했을 때도 결국 이게 이통사에게만 적용되는 좀 가혹한 그런 정책이었고 네. 단말기 자급금 이통사에서 그 대신 단말기 자급제 SK텔레콤에서 좀 집중적으로 주장했지만 하자고 했더니 그 유통 대리점이 죽는다고 안 된다고 하고 근데 이번에는 또 보편요금제는 또 뭔가 답정너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이거는 정말 이통사 그러니까 알뜰폰 업계를 포함한 이통사만 죽으라는 그런 처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휴대폰 유통점을 살리고 알뜰폰 업계는 죽여도 된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알뜰폰 업계도 그냥 너희도 그렇게- 이통사 이렇게 아니, 생각. 그 정도로 곡해를 하면 좀 안 되는 문제인데요. 네. 아니 뭐 그쵸. 차라리 국민을 살리고 업체 니네가 좀 손해 봐라고 하는 건 네. 좋은데 근데 저는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네요. 아니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가면 안 되는 네, 부분이고요. 네.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보는 게 정부가 정책을 사실 조금 너무 그 가계통신 공약으로 이제 가계통신 인하를 걸어놨기 때문에 사실 기본료 폐지를 먼저 처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11,000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단 말이죠. 네. 뭐 기본료의 기준 자체도 모호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2G, 3G 표준요금제가 네. 그게 기재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엄발에 오줌을 누는 식으로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온리 이 가게 통신비 통신비 인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렇죠. 평균 한 3만 5천 원 나온다고 하니까 11,000원 정도 까면 2만 원대. 그렇죠. 근데 뭐 또 좋은 게 보니까 2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대충 어림짐작으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기본료 얘기 나왔을 때 기본료를 얼추 11,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보편요금제로 정부가 제안한 그 통화량 200분의 데이터 1기가 정도면은 LG U 플러스 기준으로는 3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쵸, 부가세 33,000원 포함해서. 네. 그리고 월 2만 원이 부가세 포함하면 월 22,000원이니까 딱 11,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맞추네요. 네, 정확하게 딱 주판을 두들겨서 계산한 게 아닌가. 주판 오랜만에 나오고 옛날 사람인데. 주판을 알아요? 아재죠 아재. 내가 주판 1단인데 주산 1단인데 그렇죠. 산수를 상당히 잘 하는 분들이 지금 2만 원 요금제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몰아붙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긴 아, 물론 소비자 싸게 입장에서는 해주니까. 무조건 저렴한 게 더 저렴한 게 나오면 해피하죠, 물론. 예. 근데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더 요구하는 근거는 또 최근에 이제 LTE 데이터가 워낙 이제 데이터를 쓸 때가 너무 많잖아요. 뭐 메신저만 한 달 써도 몇백 메가는 그냥 나가는 거고, 요새 특히 또 동영상을 조금만 보면 뭐 1기가씩 훌쩍훌쩍 나가니까. 아, 월간 1인당 한 5기가 정도 쓴다고. 네, 그게 뭐 정도 되나? 모든 LTE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 평균 뭐 5기가 조금 넘게 쓴다고 하고, 근데 여기는 또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헤비 유저들을 좀 제외한 그 1인당 평균 1.8기가 정도 된다고 해요. 시민단체에서 낸 통계는. 네. 그 근거로 1기가도 적다, 2기가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더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뭐 정부 입장에서도 뭐 이쪽 얘기를 들어주자니 근데 또 저는 그게 이 또 반발이 심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통신비가 비싸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걸 느끼신 분들은 사실 알뜰폰으로 갔으면 되거든요. 알뜰폰 네. 지금 요금제가 보편 요금제에 해당하는 요금제가 있어요. 보편 알뜰폰인데. 요금제보다 더 저렴해요. 네, 네. 오히려 더 저렴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뜰폰을 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느 누구도 지금 알뜰폰을 쓰는 아, 네. 우리 집에 쓰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 주변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는 네, 제 일단 주변에 주변 제가 가입을 시켰거든요. 아니 근데 알뜰폰은 좀 최신폰도 다양하지 않고 너무 좀 구형폰만 있는 느낌이 강하게 그러니까 들어서. 자급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음. 자급제를 가면 단말기는 일단 알아서 사시고 사시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요금제를 선택을 해서 가면 되거든요. 싼데 잘 찾아보면 그런데 되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소비자들도 저는 약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알뜰폰은 아직 아니야. 나는 무조건 SKT, KT, LGU 플러스 여기만 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사의 독점 체제가 굳어진 거고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 뭐 보편 요금제도 나오고 뭐 자급제 얘기도 나오고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알뜰폰은 여기서 완전히 배제돼 있거든요. 결국 정부 정책이 알뜰폰 죽이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통사 선택한 핵심 이유가 그 마일리지를 활용한 제휴 상품 이용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보통 것도 그거 좀 하나가 큰 될 수 이유는 있죠. 있죠. 뭐 그런 뭐 그 멤버십 포인트라든지 네.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말기 선택의 자유도 그렇죠. 폭 넓고, 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예, 사실 제가 알뜰폰을 저도 안 써봤으니까 그 알뜰폰 허브라고 있어요. 이렇게 뭐 요금제랑 비교해 볼 수 있는, 들어가서 보니까 월 2만 원이면 그 기기 할부금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알뜰폰은. 그렇죠.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아까 최신 기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죠. 최신 기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걸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알뜰폰 업계도 살리는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정부가 지금 너무 근데 이제 보편 요금제 2만 원 요금제라는 틀에 너무 갇혀서 지금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월 2만 원 요금제 딱 냈다 이렇게 뭐 치적을 올리기엔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거는 알뜰폰 업계도 다치는 거고 뭐 크게는 이 통사도 다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손실을 많이 감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뭐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더 오히려 혜택을 더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누가 한 달에 1기가를 요새 쓰나요? 더 쓰잖아요. 무제한 요금제 많이 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2만 원으로 너무 이렇게 틀에 맞춰서 요금제를 내기보다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이 알뜰폰도 살릴 수 있게 어느 정도 요금제 2만 원보다 조금 더 비싸도 되니까 또 데이터도 늘리거나 뭐 음성을 좀 줄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합의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보편 요금제를 만드는 게 어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편 요금제를 만들자고요? 그러니까 보편 요금제가 꼭 2만 원에 1기가에 200분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인데, 요금제에 정부가 개입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는 지금 뭐 제4 이통 얘기도 나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알뜰폰을 살리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면서 알뜰폰 업체가 제4 이통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걔네가 그러니까 알뜰폰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알뜰폰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줘야 되고, 그 기반이 되는 게 자급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또 왜 이런 요금제를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이런 요금제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규제를 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 통사가 그 고가 요금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 달에 40기가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같은 경우는 대개 10만 원이 넘는 요금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보편요금제 이슈가 있던 이후에 이 통사들이 지금 3사가 합심해서 다 그 비싼 요금제를 좀 저렴하게 하거나 좀 데이터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그런 보편요금제 이슈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통사가 너무 좀 뭐랄까 수익 너무 큰 수익 이득을 좀 취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 보편요금제라는 제도가 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요. 아까 이광희 기자 말했던 고가요금제 최근에 네네. 통신사에서 좀 일대일 조금 다운 시켰잖아요. 이게 사실 조금 뭐 눈 가리고 아닌가 싶은 맞아요. 얘기가 들어요. 어차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 고가 요금제 사용자만 좀 이렇게 보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3, 4만 원대 어중간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소비자들이거든요. 예, 그 요금은 3배인데 데이터는 300배씩 차이가 나는 이런 지금 구조를 바꾸자라는 게 취지인데. 근데 보통 시장에서 한 개 사면 100원이지만 2개 사면은 3개 사면은 200원에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리고 VIP 고객한테는 좀 혜택을 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이게 그게 시장 어느 정도 비례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너무 지수적으로 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 통사들이 VIP라고 뭐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포인트 좀 더 줍디다. 포인트를 안 써서 보편요금제 얘기가 안 나왔으면 고가요금제 그렇게 좀 더 가격을 미리고 혜택을 주고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안 했겠죠. 근데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라는 아까도 거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제 4이통의 역할로 알뜰폰을 키우는 정책을 했으면 그랬으면 어쩌면 이통 3사들이 고가 요금제에서 낮추는 게 아니라 모든 요금제를 다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기판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정책의 필요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부의 역할이면 네. 좋은데. 그런데 그냥 강압적으로 야 니네 낮춰 그러면 니네는 난 일단 모르겠어 배제하고 니네는 무조건 이 가격 우리가 정한 이 기준에 맞춰 이렇게 하면 사실 양쪽을 다 죽이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분들 이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저한테 공감을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의 역할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윤을 추구하는 만큼 또 그거를 R&D를 통해서 고객한테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알뜰폰은 알뜰폰대로 지금 안 나와서 매출이 안 나와서 허덕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적자니까. 그러다 보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통사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계속 푸시를 해서 보편요금제만 뭐 이만큼을 해라 그러면 거기도 영업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투자할 여력이나 이런 게 좀 없어지지 않나. 그럼 또 품질도 떨어지게 네.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좀 정책을 그냥 무조건 틀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출 게 아니라 시장이 좀 부응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해봅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지금 소비자에게도 조삼모사다라는 요점이신 건데 참 이 부분이 이렇게 애매한 게 말씀하신 대로 그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알뜰폰 시장이 죽는다. 근데 아까 또 자급제 얘기하면서 자급제를 도입하면은 지금 시장에 수만 개가 있는 그 유통점이 죽는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근데 거죠? 자급제 같은 경우는 유통점들이 죽는다. 이거는 아직 팩트는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아플 수는 있지만 해봄직은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촘촘하게는 전국에 있는 유통점을 그 제조사들 삼성전자, LG전자야 뭐 전국 유통망이 있겠지만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전문 판매점으로 또 바꿔주면 그로 인한 또 뭔가 새로운 또 수익이 만들어지고 하면 판매점들 다 없어진다기보다는 유상 기자 말처럼 뭔가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보편 요금제 도입은 정말 알뜰폰 업체 입장에서는 완전 직격탄이 아닐까. 그런 우려는 저도 좀 되기는 해요. 하여튼 뭐 너무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편집할 거죠.
다음번 그 막대보건 산업부에는 안타깝지만 노동균 기자가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뭐 글로벌 최대 IT 전시회. 그러니까 CS 갔다 온다고 해요, 그냥. 네, 열리기 라스베이거스요? 네, 제가 거기 취재를 다녀와야 돼서 다음 주에는 제가 수익 좀 올리고 오시나요? 네,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수익 올리느라 그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유, 가서 저는 뭐 따끈따끈한 정보 열심히 퍼나르겠습니다. 노 기자 잘 다녀오시고 이상으로 이번 주 IT 조선 막대그 모근 산업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